미니스톱 인수했으니 이제는 경쟁사들과 해볼만 하지 않겠나? 라고 롯데그룹 신년회의 때 어느 높으신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약 1년 전 편의점 업계가 들썩이는 빅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롯데코리아세븐은 한국 미니스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이용그룹과 최종 협상 끝에 3,133억 6,7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업계 4위인 이마트24와 경쟁이 붙었지만 세븐일레븐이 이기게 되면서 약 2,600여 개가 되는 미니스톱을 세븐일레븐이 품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연 1년 뒤인 현재 미니스톱을 인수한 세븐일레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성공한 인수였을까요? 실패한 인수였을까요? 인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고 인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 미니스톱의 세븐일레븐 인수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GS15와 CU는 총을 개발 담당들에게 쥐어주고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시킵니다. 반면 세븐일레븐은 인수는 확정이 되었지만 가명 만료점들에 대해 딱히 대안도 없고 평소 하던 대로 평화롭게 지냅니다. 경쟁사들은 미니스톱 점포를 빼앗아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조건도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이 질러 빼앗아 왔습니다. 반면 총 대신 칼을 들고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았던 세븐일레븐은 총을 든 GS15와 CU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많은 동료들이 적한테 빼앗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신을 다졌고 미니스톱 인수 전담팀을 만들었고 조건도 많이 풀어주면서 요즘에는 점포를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매출 미니스톱 점주임자 타입들은 타 브랜드 제시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조건으로 방어를 잘 해내고 있고 매출이 애매하고 운영할 생각이 없는 점주임자 타입들은 본부임자 타입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븐일레븐이 이마트24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편의점 업계 3위를 굳히기 위해서는 기존 미니스톱 점포들을 세븐일레븐으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여겨집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세븐일레븐으로 전환한 미니스톱 점포들은 최초 인수 시 전체 약 2,600개 점 중 1,000여 점이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나머지 점포들은 23년도 말까지 전환하기로 목표를 세웁니다. 세븐일레븐 입장에서는 다행히 초반에만 경쟁사에게 많이 빼앗겼고 정신을 차리고 1년 뒤인 현재까지 이탈률은 10% 미만으로 90% 이상을 지켜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미니스톱 점주님들의 미니스톱 상표권 보유 기간은 2024년 4월까지인데 원칙대로라면 이 기간이 끝나면 다른 브랜드 간판을 달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 유지 기간을 늘려주어 계약 종료가 되지 않고서야 다른 간판을 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니 그때 상황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약 1,400개 점 모두 세븐일레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그냥 무작정 거부하시는 점주님들도 계시고 경쟁점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점주님도 계시고 이미 호의적인 점주임자 타입 점포들, 본부임자 타입 점포들은 인수가 되었지만 나머지 점포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모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점포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수 효과를 내기 위해 수익성이라는 산도 넘어야 합니다. 현재는 미니스톱의 적자가 코리아세븐의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 코리아세븐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인수 후부터 3분기까지 순손실 6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3분기 누적으로 미니스톱과 합산하게 되면 83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낸 GS15와 CU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3분기 기준 9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이마트24보다 영업이익이 적으니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으로 바뀌지 못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동의서 수취입니다. 기존의 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으로 바뀌려면 인근 250m 내 세븐일레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꾸고 싶어도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는 점주님들이 계십니다. 각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시는 점주님들의 의견은 존중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서 내년에 타 브랜드로 바뀌느니 돈 받고 동의를 해주시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동의서 거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냥 회사가 싫어서도 있겠지만 보통 거부 사유로는 똑같은 브랜드가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는 게 매출 방어가 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점포 바로 옆에 차라리 동일 브랜드가 있는 상태로 동의 금액을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인스톱 인수와는 상관이 없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세븐일레븐이 처한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모든 기업들이 헐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세븐일레븐도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여파로 인해 롯데건설, 부도설이 재점화된 가운데 같은 롯데 계열사인 코리아세븐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여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과거부터 쌓였던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점포 오픈을 위한 일시지원금은 어렵지 않게 쌓아주었는데 현재는 일시지원금을 쏘기가 많이 힘들어졌고 배분율 위주 계약만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에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문도 있고 ATM기에 현금이 없어 인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민스톱을 인수해서 생기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원래 적자 회사를 인수를 하여 적자가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민스톱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세븐일레븐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무더기 퇴사도 위기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좀 많이 심각한 세븐일레븐의 상황인데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민스톱 인수했으니 이제는 경쟁사들과 해볼만 하지 않겠나? 라고 롯데그룹 신년회의 때 어느 높으신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븐은 1위보단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1, 2위는 이제 완전 포기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발 직원들을 축소시켰고 출전 목표도 줄이고 양질의 점포를 오픈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예상 매출도 얼마 이상이 안 되면 출전 불가로 못을 박아놓고 본부 임차 출전 조건도 까다롭게 제한을 걸어놔 23년도에는 양보다 질을 더 우선시하고 덩치를 키우기보다 회사 손익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래왔듯 계획만 거창하고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23년도 세븐일레븐 오픈 전략 주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연말 조직 개편 때 민스톱 영업팀들도 완전히 통합하여 이제는 완벽한 원팀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더 커지면서 부작용들보다는 이제는 좋은 내용의 기사들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이제는 내야만 합니다. 세븐일레븐에게 이번 연도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세븐일레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븐일레븐 하면 떠올릴 히트 상품의 부재입니다. 최근 편의점은 MZ세대를 위한 주요 유통 채널로 거듭나고 있는데 어떤 히트 상품을 갖고 있느냐가 경쟁력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요즘은 신상품이 나오면 각 편의점 회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 이를 빠르게 접한 젊은 고객들이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다시 인증을 하여 SNS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22년도에 GS15 하면 원소주, 버터맥주를, CU 하면 곰포맥주, 연새우유 크림빵을 떠올리는데 사실 세븐일레븐 하면 마땅한 상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23년도에는 상품의 선택과 집중을 하여 경쟁사들을 능가할 업계 3강 구도를 다시 만들 만한 그런 핫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세븐일레븐을 선택하신 점주님들과 미니스톱 점주님들께 힘을 실어드리고 반전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븐일레븐의 23년도 가장 큰 목표는 남아있는 1,400여 개의 미니스톱을 세븐일레븐으로 전환하기입니다. 결국 이를 지휘한 지휘관이 최소 1년 동안은 또 필요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맨 위 높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더 받게 됩니다. 이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최고 높으신 분들의 수면 연장 수단의 인수가 되었을 뿐 인수 가격 대비 껍데기만 좋은 인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점주님들은 계약 종료 후 타 브랜드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 만약에 잡더라도 엄청난 조건을 퍼주며 잡기 때문에 회사 손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도 세븐일레븐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다른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미니스톱 인수로 반전의 기회의 가능성을 만들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힘을 쏟아붓는 해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세븐일레븐이 분발하여 3강 구도로 편의점 업계가 재편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편의점 4사의 23년도 오픈 전략에 대해 영상 업로드 예정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